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798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798일차고요. 오늘은 성공은 당신 것 252페이지. 다섯 가지, 지금 현재는 다섯 가지를 성공의 규칙 다섯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얘기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은 화장실에 가야 하고, 급할 대로 어쨌든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또 발도 아프고, 모든 사람은 또 다른 어떤 것에 때문에 뭔가 괴롭다. 모든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래서 누가 맞이해주고 안내해주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안내해주는 것, 그다음 그 업체의 서비스를 경험할 때 동반해주길 바란다. 네, 모든 사람은 배가 고프다. 여기서부터 또 다시 읽을게요. 조금 읽었는데 어제. 네. 사람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매장에서 무더기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배도 고프고 발이 아프고 막 이런 화장실도 급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무더기로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쇼핑하기 전에. 그래서 백화점에서 쇼핑할 때 뭔가 살 생각이 있긴 하지만 그 전에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백화점 사람들이 화장실은 6층에 있다고 알려주면 우리는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거나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야 하니, 이런 젠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길을 돌려 밖으로 나가 근처 식당 같은 데 가서 오직 거기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음료수나 맥주 같은 것을 주문합니다. 굳이 백화점에 있다가 뭘 사야 되는데 급하니까 나와버려서 가까운 데서 필요하지 않은데 굳이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음료수나 맥주 같은 것을 주문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물건을 살 수도 있는 쇼핑 나들이를 한창 하다가 다음 식사 때까지 버티게 해줄 커피 한 잔이나 도넛 같은 것을 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밥 먹기 전에. 근데 우리는 슬슬 배고픔으로 흥미해집니다. 주위를 둘러보지만 뭐라도 먹을 것이 있을 가망은 없습니다. 이런 원초적 본능에 떠밀려 우리는 백화점에서 나옵니다. 뒤돌아보면 제가 이런 이유로 많고 많은 매장에서 실로 막대한 돈을 쓰지 않았던 경우가 줄줄이 기억납니다. 제가 그 현대백화점 옆에 있거든요, 집이. 현대백화점이 얼마 전에 그 공사를 하더라고요, 지하에. 그 옛날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간식 먹는 곳이 없었는가 모르겠는데 요새는 지하 1층 가면 옛날에 슈퍼마켓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슈퍼마켓과 스낵 코너, 커피점, 뭐 케이크, 뭐 엄청나게 간식 파는 데가 많아요. 근데 앉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커피 마셔야지만 앉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앉을 데가 없었는데 요번에 공사를 하더니 또 뭐 많이 바꿨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이 전체적인 흐름의 추세에 맞게끔 뭔가를 바꿔놨는데 앉을 수 있는 공간도 좀 많이 조금 그전보다는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물건 사는 거는 명품도 그 온라인으로 다 사지 않나요? 비교해보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그 요새 이렇게 꽂혀 있는 아기 옷 메이커에 꽂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꽂혀 있는 거를 옛날 같으면 저 같으면 막 그 메이커에 가서 막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그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알뜰해져 가지고 당근을 정말 많이 이용하거든요. 새 건데 아차 싶어서 못 입혀서 새 거로인데 싸게 나오는 것도 막 있는데 그 메이커가 이제 그 사이즈에 비해서 크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어제 잠깐 어디 가자고 하던데 갔는데 이제 그 무슨 백화점 하여튼 여 옆에 무슨 백화점이 이제 여러 개 아울렛가 이렇게 여러 개 모여 있는데 거기 그 메이커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사이즈를 입혀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이즈가 큰가 작은가. 백화점은 이제 그런 거, 쇼핑몰은 그러니까 직접 이 사이즈가 일반 사이즈보다 좀 크다 하니까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를 어떻게 입혀야 되는지 그 기준치만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근에 나온 거,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싸게 구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매를 해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 지금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막 당근에서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로 쇼핑몰이 또 명품도 좀 싸고 비교가 될 수 있게끔. 왜냐하면 매장 그 비용 수수료 같은 거가 없잖아요. 이게 더 싸게 살 수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근데 이런 편리성이 있다면 쉬러 가겠죠. 이제는 화장실도 눈에 보이고 좀 막 이게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인제 너무 얕은 수로 했었던 그런 고객 유치하는 부분들을 이제는 인제 사는 거, 물건 사는 거에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고객들의 그 마음,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해 드릴까. 예, 그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인제 이용을 하고, 요즘에는 또 카페 같은 경우에는 사진 찍기 좋은 곳, 경치 좋은 곳 뭐 이런 데를 많이 찾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흐름이 인제 다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어 막대한 돈을 쓰지 않아서 줄줄이 고객들을 놓쳤던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앉을 의자 하나 마련해 놓지 않는다면 많은 고객을 너끈히 가게 밖으로 몰아낼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는 입구에서 고객을 맞이할 때 앞서 언급한 인간의 기본적 필요를 모두 해결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본적인 필요를 모두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인간적인 거. 그래서 새로 생긴 식당에 들어갈 때조차도 우리에게 "처음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처음 왔다고 하면 화장실은 뒤편에 있고 반은 왼편에 있고 빨리 서비스가 되는 테이블은 저쪽 편에 있다고 알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오시는 고객들한테는 다 뭔가 알려줘야 된다. '내가 안다고 당연히 저 사람도 알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저 사람도 하겠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다. 다 나만큼 내가 안다고 저 사람이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친절하게 물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빨리 서비스가 되는 테이블을 둔다는 것은 돈 들일 가치가 있는 아주 놀라운 발상이 아닐까요? 식당이나 상점이나 기업 내에 어떤 식으로든 빨리 서비스가 되는 구역을 둔다는 생각을 어째서 한 번 아무도 한 적이 없을까요? 사업주의 시간이 자신에게 소중하듯이 고객들의 약속 시간도 매우 긴급하고 중요하다는 점을 어째서 아무도 깨닫지 못했을까요? 어떤 업체나 병원에서는 서둘러 주길 바라는 고객이나 환자의 욕구가 마치 그 사람의 성격 결함인 것처럼 대합니다. 그들은 고객을 괴롭힐 수도 있는 육체적 문제들, 이 장에서 일부 살펴보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어떤 화장실, 다리 아픔, 이 육체적으로 1 차적인 이런 부분들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쵸. 이런 부분의 욕구, 그쵸. 이런 부분이 인제 걸린다면 해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많다는 사실을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혼란스러운 상태일 수도 있고, 정확히 42분 뒤에 치과 약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비용을 청구하는 정신과 의사를 만나야 하거나, 카센터가 문 닫기 전에 차를 찾아와야 하거나, 다른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오후 2 시에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혼란스럽게, 그쵸. 사람들은 제멋대로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짜증은 바쁜 상황과 치열한 삶, 우리 모두가 받는 많고도 많은 일들을 반영할 뿐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단순하고 굉장한 발상입니까? 영화 시작을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나 업무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 식당에서 빠른 서비스 구역에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손 많이 가는 메뉴는 필요 없습니다. 한시가 급한 사람이 잘 차려진 한 상을 기다릴 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영화관에 가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잘 팔리는 이유가 그건 거죠. 금방금방 빠르게, 빠르게. 그죠. 급하게 잘 차려진 걸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코가 맹맹하네. 네. 빠른 서비스 구역이 없는 대신에 특정 메뉴를 별표로 표시해서 빠른 서비스 품목임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거를 표시를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식당에서는 우리가 주문한 뒤에 칠면조 조리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칠면조는 이미 요리되어 보온 중이고 지시만 받으면 얇게 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얇게 썬 칠면조와 드레싱, 으깬 감자, 완두콩으로 이루어진 한 접시를 차려내는데 얼마나 걸려야 할까요? 일반 사람들도 집에서 30초면 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20분이 걸릴 이유가 있을까요? 식당도 빨리빨리 준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얘기하죠. 이거는 손님이 주문하면 그때 불에 올려져서 얼마가 걸립니다라고 얘기하는 곳이 있고요. 이제 요새는 또 인제 고기 먹으러 가면 애벌, 초벌 이렇게 구워 주는 데가 많더라고요. 구워 주면은 엄청 편한 거예요. 근데 구워 주기 때문에 미리 주문을 해야 이제 구워서 나오는 그 시간이 있더라고요. 내가 굽고 앉아 있는 그 시간보다 고 시간만 줄이면. 그러니까 급한 거예요. 손님들은 빨리 먹고 시간도 바쁘고 거기에 맞춰야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는 어떤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 분야에서든 군더더기를 잘라냄으로써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빠른 서비스에 기꺼이 할증료를 지불한다는 사실을 깨달읍시다. 그러니까 빠른 게 더 우선인 거죠. 그래서 멀리 있는 슈퍼마켓보다 가까이 있는 편의점이 조금 비싸도 편의점에서 구매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빠르게 신속 정확하게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 이는 어떤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 분야에서든 군더더기를 잘라냄으로써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빠른 서비스에 기꺼이 할증료를 지불한다는 사실을 깨달읍시다. 인근의 인쇄소가 생각납니다. 그곳에서는 당일 서비스는 50% 할증된 요금을 받고 이틀 걸리는 서비스는 40%, 사흘 걸리는 서비스는 30%, 나흘 걸리는 서비스는 20%를 더 받습니다. 이렇게 하니 급하지 않은 고객은 급한 고객을 위한 요금을 낼 필요가 없고 급한 고객은 좌절할 필요 없이 목적을 이룰 방법을 얻습니다. 이것도 좋네요. 늦게 가면 더 싸게 해 주는 거야. 그쵸? 예, 늦게 이렇게 가면 더 이제 더 늦게 가면 싸게 받고 빨리 가면 더 받고 막 이렇게 인제 괜찮네요. 그래서 업무 중에 일부 시급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막대한 이익이 시간에 따라 민감하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 퀵도 그렇지 않는가요? 바로 오는 게 있고요. 그 근처에 퀵이 잡히면 이렇게 근처 들렸다 오는 거는 좀 싸고 요즘 퀵비도 굉장히 올랐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배달 문화가 더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몇 군데 그 근처에 이게 잡히면 몇 군데를 왜 가는 길에 가야 되니까 기름값도 줄여야 되잖아요, 오토바이든 차든. 그러니까 인제 그럴 때는 비용이 쪼끔 더 기다린다고 싸고 바로 직통으로 가면 쪼끔 더 비싸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안녕.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어 업무 중에 시급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막대한 이익이 시간에 따라서 민감하게 좌우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거액의 돈이 어떤 물품이 배달되거나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특허 상표청을 상대하는 일보다 어이없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수백 번을 연락하며 몇 달을 허비해도 전화 연결이 안 되거나
전산망을 통한 문의에 응답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제품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의 경쟁적인 사업체 세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확실히 현명하지 못한 일일 것입니다. 독특한 제품을 갖고 있다면 말이죠. 이런 단순한 일 하나가 지연된 탓에 거액을 손해보는 기업들을 생각해 보세요. 오래전에 저도 개인적인 일로 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갓 나온 뜨거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기업과 그 아이디어를 목마르게 기다리는 시장이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미국 특허 상표청에 200번 넘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에게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12번 보내고 전번도 여러 번 보내다가 결국에는 보이네요. 종이 넘기는 게. 결국에는 역구 상원 의원에게까지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에도 여전히 특허나 상표를 신청하는 서식을 받지 못했습니다. 요청한 것은 그 서식뿐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제발 서식만 달라고. 서식 제공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처리하게 설정해 놓았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성공의 규칙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6번째, 고객은 우리와 거래해서 얻은 결과에 많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하고 얻은 결과가 많은 것에 달려 있대요. 이는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 입장에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일이 고객의 삶에서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거래들을 되돌아보면 그런 일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사려고 할 때는 그저 재미로 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누구에게 줄 생일 선물로 사려고 한다면 어떤 날짜까지 물건을 손에 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물건 없이는 삶이 돌아갈 수 없어 그 물건을 사려는 겁니다. 그 부품을 구하기까지는 온통 물이 셀 것이라 그 부품을 사려는 겁니다. 그 필수 서비스를 받기까지는 중대한 다음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가 없어 그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겁니다. 무능이 너무나 만연해 있어 우리는 무능을 의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무능한 게 너무 만연하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능을 의식하지 못한대요. 무능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가장 단순하고 일상적인 평범한 경험을 예로 들어봅시다. 저는 이거 읽는데 왜 이렇게 웃길까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무능이 아니라 무지. 그러니까 저는 호킨스 박사님 한국인을 위한 강의하신 거 있잖아요. 강연. 거기에 보면 무지라는 몰라서 라는 얘기가 써 있으세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질의응답하거나 뭐 이렇게 하실 때 보면 모른다 하고 저보고도 전에 이렇게 뭐 여쭤보면 모른다 그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20번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 20번을. 그런데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이제 고객들을 대할 때 결국은 내 다리가 안 아프니까 내가 화장실 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나는 화장실이 어디 있는 줄 아니까 그 고객들의 마음이 모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가 고객의 입장이라면 고객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니까 하겠지.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웃긴 게 뭐냐면 내가 아니까 저 사람 알겠지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지. 근데 친절하게 모르는 거를 물어볼 때는 또 친절하게 답을 또 다 해줘요. 친절하게만.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불안해 보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불안한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 저분이 인제 그러니까 저랑 안 부딪히면 에고가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나랑 안 부딪히면 친절하게 되는 거예요. 나랑 안 부딪히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친절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읽으면서 그런 것들이 떠올라 가지고 웃긴 거예요. 제가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요. 저랑 안 부딪히면 저는 얼마든지 친절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저랑 딱 부딪히면 저 씩 하면서 있잖아요. 속에서 막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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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욕 나오거든요. "저 씨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욕 나오는 거예요. 아직 30분 안 됐잖아. 어제 아침에도 제가 뭐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니까. 그래 가지고 막 좀 화가 납니다. 막 이러면서 놓아버리고 막 이러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막 어제. 어제 그리고 아침에 그쵸. 어제 아침에 올리고 어제는 제가 인제 저희 사돈님께서 무대뽀 사돈님이 계세요. 무대뽀 사돈님이 차 망가지니까 "차 좀 빌려 주세요." 그러고 자기 차 탁 놔두고 제 차 타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인제 빌려 드렸지만 급하니까 빌려 드렸는데 예. 그냥 그래서 제가 인제 일 주일 정도 인제 차를 갖고 있다가 어제 인제 차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제 차를 몰고 왔다가 어제 수업 듣고 그랬는데 수업을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수업을 서울 와서 이렇게 들으면서 선생님이 그 높은 장에서의 의식을 한 번씩 얘기해 주실 때가 있으세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 모습을 그 에너지장에서 제가 느끼는 거죠. 한 번씩 그 얘기 해 주세요. "나는 걸을 때 저기에 있는 모든 우주에 있는 것들을 내 안으로 끌어당겨."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저도 해 봐요. 이렇게 얘기하실 때 이렇게 밖을 쳐다봐요. 서울의 사무실이 아주 멋집니다. 서울도 한번 오십시오. 차 운행을 해야 되나? 서울을 6 명, 5 명을 태워서 왔다 갔다 해야 되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왔다 갔다 해야 되나? 6 명을 태워 갖고 나는 볼 일 있으면 내리고 그 차를 보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어차피 저 차 뭐 인제 5년 됐고 망가질 때까지 그냥 타면 되고 뭐 몇 년 뒤에는 저 차 타면 안 된다면서요. 디젤이랑 뭐 이런 거 경유차 휘발유차 타면 안 된다면서요. 부셔질 때까지 타면 되는데 뭐 아끼는 마음은 없지만 뭐 굳이 키로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팔 것도 아니고 싸게 팔려고 그러면 오래됐는데 키로수가 그닥 많이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여러 가지로 제가. 제가 선생님을 어쨌든 이제 3 번을 뵙는단 말이에요. 와서 들어요 어쨌든. 들을 때와 들을 때와 줌으로 들을 때, 줌으로 들을 때와 안 들을 때 또 엄청 차이가 나요. 줌으로 들을 때와 안 들을 때도 차이가 납니다. '나는 저 최고를 하지 않을 바에는 아예 안 하겠어.' 아 그것도 참 교만한 거죠 에고가. 에고가 하는 거예요. 무지도 에고가 하는 거죠. 그 마음 자체가. 인제 막 이런 그런 마음들이 에고가 하는 거예요. 에고 자체가 마음이 하는 거죠,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하는 건데 그래서 어제 그렇게 보면서 또 인제 이렇게 멀리 이렇게 봤다가 또 안으로 이렇게 그 의식 안에서 들어왔다가 이렇게 저는 경험 안 해 봤어요. 근데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소리 그냥 소리로 듣고는 이해하잖아요.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에너지에서 실상으로 내가 경험하는 거 내가 그 상태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 의식을 저쪽으로 쫙 해서 저 의식을 딱 들어왔다가 다시 이걸 다시 갖다 놨다가 싹 그냥 구분 없이 하나로 이렇게 싹 들어왔다. 그 느낌이 무엇인지 살짝 그냥 평면으로 보이면서 이렇게 하는 그 느낌은 살짝살짝 있는데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경험하신 건 뭔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선생님이 경험하신 걸 경험하진 않았지만
이 마음이 지금 생각을 놓아버리는 거, 생각. 그다음에 감정, 느낌, 쇼크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마음 안에 푹 빠져 있잖아요. 마음에서 헤매는 거예요. 마음에서 헤매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이 아니야, 아니야 그러는데 난 마음이야 그러고 마음에서 헤매고 있잖아. 몸이 아파 그래서 몸이 아니야. 내 다리가 아프단 말이야. 허리가 아프단 말이야. 담이 들었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겼단 말이야. 그러고 뭐 이러고 있단 말이야. 아니 선생님은 아니야. 그럼 나는 긴데요 맞는데요. 그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 에너지장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어제 이제 우리 사도님을 뵀는데 저녁에 이제 너무 고맙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음식을 뭔가 해 놓을 테니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제 인제 갔어요. 뭐뭐 먹고 싶냐 그래서 인제 뭐뭐 LA 갈비 뭐뭐 막 주문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음식이 엄청 맛있어지신 거예요. 원래 고기 종류 잘하시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맛있어졌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분이 얼굴도 엄청 편안해지셨어요. 달라지셨어요. 엄청 편안해지시고 달라지셨고 우리가 그 에너지가 왜 연동이 되잖아요. 멀리 있다고 미국에 있다고 해서 그게 연동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뭐 우리 딸 뭐 어디에 있는 내 친구를 딱 생각하는 동시에 어때요? 몇 초 걸리나요? 비행기 타고 가는 시간이 12 시간 걸리나요? 미국 가려면 10 시간 넘어야 되잖아요. 12 시간 걸리지가 않죠. 에너지는 내가 생각하는 동시에 바로 착 간다는 거를 제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 그러니까 공부하면 그전에 했던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고 굉장히 떠오르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떠오르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딱 일어나는데 '내가 왜 자꾸 감정하고 싸우고 있지?' 내 감정과 싸우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나의 감정과 싸우고 있는 거야. 근데 비슷한 감정이 저기서 탁 튀었어. 이씨 하고 있잖아요. 또 내 감정하고 싸워. 어디 저것이 공격하고 지랄 난리야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공격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 공격했잖아. 너 그따위로 말했잖아." 뭐 이런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저거 봐라. 지랄한다. 잘난 척하고 갔네." 제가 지금 제일 많이 걸리고 있는 자부심, 분노 여기에 거기에 관련된 에너지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제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아직 내게 해결이 안 돼서. 그래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건 저를 공격한 놈. 내 앞에 와서 지가 뭔데 잘난 척하고 간 놈. 이게 이제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인제 막. 요새 걸려 있는 게 그건 거예요. 내 앞에서 잘난 척하고 나를 가리키고 나갔어? 어디 지랄하고 있는지. 나를 가리킨다고 저것이. 어디 나한테 지 분노를 나한테 자기 분노를 나한테 터뜨려? 자기 건 자기 거고 내 건 내 건데 자기 분노라고 하면서 나한테 터뜨려 아주 투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투사가 되고 투사한 이 마음은 투사된 세상인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어제 수업을 듣고 그냥 이러고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그건 거죠. '아 내가 왜 마음에서 자꾸 내 마음에서 나랑 싸우고 있을까? 왜 여기다 에너지를 빼고 있지? 내가 해야 될 건 세상 모르는 사람들한테 안내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데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옆에 남아 가지고 내 에너지랑 비슷하니까 끌어당겼을 거 아니에요, 끌개장에서. 높은 에너지가 안 끌려온다니까. 내가 약하고 내가 더 세잖아요. 어떻게 끌어요, 이게. 내가 높아지는 거 밖에 없어요. 나랑 비슷한 사람을 끌고 오거든요. 아니면 내가 약한 사람. 내가 약한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면 안 돼요. 큰 업이 생겨요.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인제 약하게 세상 사는데 힘들 것 같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의식 공부 들으라고 얘기를 하죠. 힘들 것 같아서 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의식 공부를.
바뀌라고. 왜? 몸과 마음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이제 들으라고 하는데 어쨌든 시간이 다 됐습니다. 31분입니다. 제가 어쨌든 이걸 보면서 무능이 아니라 무지구나. 내가 무지하고 그들도 무지한데 몸과 마음이 아닌데 몸과 마음인 거로 잘못 알고 이렇게 헤매고 있구나라는 게 오늘 아침에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선생님이 또 다른 어떤 그런 느낌? 선생님이 에너지가 달라지시는 그 느낌. 선생님은 마음에서는 예전에 마음을 보셨다 그랬잖아요. 인도에서 아마 그게 2015년도에 인도 다니실 때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였었고 2011년도에는 황홀경을 또 경험을 하셨고 그러면서 계속 발전하고 계셔서 마음은 벌써 마음을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의식을 넘어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수업을 자꾸 듣다 보니까 저도 '어 이거 왜 마음에서 내가 이러고 있어?'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세요. 에너지장이 바뀌어야 됩니다. 암만 몸과 마음과 시간이 없어 마음이 없다는 거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의식 수업 많이 들으시고요. 깨달음식 그릇이 지금 10월 12일 날 입금해요. 11월 5일 6일 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돈을 받고 있어요. 입금 아직 받은 게 이제 더 받아야 될 사람들도 있고 입금 받은 게 인제 초보 사장님 초보들 있잖아요. 빨리 안 받으면 안 될 분들은 지금 3명 받아 놨어요. 60만 원.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인제 시크릿 가셔야 되고 주변에 진짜 뭔가 성공하고 원하는 거 꼭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사업 아니더라도 편안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인제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편안하게 인제 워낙 조급하게 있었던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안 들어가요. 이제 그게 인제 제가 뭐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게 무엇인지에 대한 편안하게 사업을 편안하게 기초가 튼튼하면 너무 지금 빨리 되죠. 쪼끔만 각이 살짝만 바뀌어도 나중에 끝에 가면 엄청 크죠. 이 기초가 잘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인제 선생님이 그렇게 알려주셨는데도 제가 그게 의식이 안 됐을 때 인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기초를 안 받아들일 의식이었을 때는. 근데 그런 것들이 인제 받아들여지면서 편안하게 사업도 잘 될 것 같고 굉장히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되는 2023 년도 있고 10, 11, 12월 3 개월도 너무 기대되는 것 같아요. 너무 기대해도 안 되겠지만 예. 그래서 어쨌든 편안한 그런 또 인제 삶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있고요. 재밌죠.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하고 오늘 일요일이요. 그쵸? 누군가 혼자 계시지 말고요. 누군가 만났을 때 그냥 편안하게 에너지 교류하고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6 시에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